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방송, 전격 에피소드 구걸 방송, 소소양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냥의 안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인지상정 특집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게 되었는지 이런 그 이야기만으로도 좀 넘쳐서 제가 중간에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고양이 급식소,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우리 봄봄님 급식소를 이제 작년에 견학? 저는 견학이라고 저번 표현을. 에피소드에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저 갑자기 나타나면 되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본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셀프 인사할게요. 이미 인사말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얼마나 피곤한 것인가를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예. 반성기로. 예. 그래서 예, 작년 가봤는데 패드 까시고 되게 깔끔하게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저로서는 뭐 그 초창기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랬었는데 되게 큰 본보기가 됐었거든요. 혹시 급식소 관리 노하우 팁? 그런 거?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사실 패드 이야기 하셨는데, 패드가 뭔지 궁금하실 때, 강아지 배변 패드를 패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집에 늘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게 된 건데, 저도 좋고 애들도 좋으려고. 급식소에 사실 수많은 다양한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오잖아요. 근데 걔 중 꼭 열심히 흔들면서 먹는 구내염 아이도 있고, 아니면 어린 애기들도 되게 많이 흘려요. 근데 그게 겨울에는 관리가 편한데, 여름에는 습하고 그 축축한 물도 흘려가면서 먹는 데에 사료 불어서 막 곰팡이 젖어 있고, 그럼 이제 급식소가 너무 지저분해져 있고, 그걸 치우는 나도 싫고, 그 더러운 환경에서 먹어야 되는 아이들도 싫고, 그리고 지나가다 혹시 보게 되면 그 지저분한, 이게 저는 로망이 좀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머 여기 고양이 급식소가 있네?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쁜 급식소 놔주고 싶다. 그 말이 고양이 리꼴 깨끗한 동물이란 인식을 주고 싶었던 그쵸. 거죠. 고양이가 혐오 대상이 아닌, 이 밥이 있어서 애들이 살고 지저분해지고 이런 동네가 아니라, 이게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고양이는 사실 깨끗한 동물이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고양이 깨끗한 건.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요새 많이들 말씀하시는 인식 개선? 그거를 제가 전국적으로 할 능력은 안 되나, 적어도 우리 동네 단지 안에서는, 이런 저희 주택단지 안에서는 사람들이 좀 다 알아줬으면,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좋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문지도 깔아보고 했는데, 비 한 번 오면 애가 다 더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발견을 한 게, 배변 패드를 뒤로 뒤집어서 그 뒷면을 쓰면 방수도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배변 패드 자체가 고분자 흡수체다 보니까, 오, 어려운 말 나왔어. 고분자 흡수체. 와, 진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 안 간 게 아니에요. 안 간 겁니다. 안 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급식소의 습기도 잡아주더라고요. 와. 그거를 알게 돼서 배변 패드를 깔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앞면을 썼는데, 거기가 젖으니까 또 그 배변 패드가 막 뭉글뭉글해지는 거, 비 한 번 와서 애들이 발바닥으로 한 번만 딱 젖기만 해도 더 안 좋아 보이길래 뒤집었더니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 급식소들에는 그걸 깔아주고 있는 거고, 그릇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그러고 있죠? 예. 급식소를 낮에도 가시고 밤에도 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낮에는 어떤 활동을 하시고
밤에는 또 어떤 활동을 그게 하시는지. 다를까요? 급식소 밥 주는 행위는 낮이나 밤이나 그거는 똑같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건 매우 단순해서 낮밤으로 하는 건데, 밤에 가기가 너무 뭐 무서운 곳이라던가, 아, 또는 낮에만 볼 수 있는 아이들이라던가. 근데 뭐 저도 뭐 어떻게든 한 입 더 먹이려고 하는 그렇게 열성적인 사람은 못 되고요. 이제 특이 케이스죠. 낮에 요새 같은 경우는 낮에 꼭 가고 있는 이유가 구내염이 굉장히 심한 아이가 있는데 밤에 절 또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 밤에 온전하게 한 그릇을 줘서 다 먹는 걸 보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주기가 좀 편한데 그 자리에 있는 아이는 꼭 점심시간에 그 자리에 벼슬 쐬러 나오는 거지. 볕을 일광욕을 하러.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맞춰서 그냥 갑니다. 그때 아니면 약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람이 살기 편하자고 다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연적인 환경, 예를 들면 도랑이나 개울 같은 게 없으니까 그 고양이들 같은 동물이 자연스럽게 물을 취할 수 있는 그쵸.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료 옆에 물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물과 사료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료가 먹으면서 물이 들어 튀면 그럼 그 사료가 물에 불어가지고 이제 그 지저분해지고 뭐 이런 그쵸. 식의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청소를 열심히 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습하고 지저분한 환경이 되면 벌레가 엄청 꼬여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네. 그러면 또 혐오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섭기 때문에 깨끗한 급식소 환경이 되어야만 뭐 싫어하는 벌레도 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혐오하는 시설이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고양이들도 깨끗한 밥을 먹어야 건강한 거잖아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급식소를 인식 개선한다는 말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반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여튼 일반인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설득을 많이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고양이들도 사람과 같이 그냥 어우러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어우러져 살기 전부터 그냥 있었던 동물이고 근데 사람이 개발을 하고 산을 깎고 길을 만들고 이 보금자리들이 사라지면서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가끔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막 그런 말을 하세요. 야생동물이 뭐 쥐를 잡아먹고 살아야지, 뭐 직접 사냥을 해야지 저렇게 밥을 주면 그런 사냥 감각을 잃는다라고 훈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은 집을 다 짓지 말았어야 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고양이들이 벌레를 되게 많이 잡아먹는데 벌레가 절대적으로 작아졌잖아요. 그쵸. 그럼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태계인데 그걸 인간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좋게 저도 설득을 같이 잘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미처 본인도 생각을 못 하셨던 거야. 그치, 우리가 집을 지어서 얘네 집이 없어졌지라는 생각을 못 하시다가 그렇네 라는 그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쥐를 잡아먹게 하고 싶은데 쥐가 없잖아요. 벌레가 생겨있질 않나요? 새 건물에 벌레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뭘 먹고 살아요? 도랑이 없어져서 물 마실 데가 없어요 라고 설명을 잘 드리면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지자체에서 운영하시는 급식소도 많아지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 장족의 발전이죠, 사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밥 줄 때와 지금 줄 때랑은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택가에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뭐 다른 저는 이제 산 근처에다가 밥을 주는데 산 중턱에 살아서 도대체 이 아드님은 어디에 사시는 건가 궁금하신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연입니다. 나는 자연인. 자연입니다. 이제 그냥 산지를 끼고 있는 단지
뒤 동네 뒷산 그쵸. 있는 단지. 이제 주택가 얘기는 지금 들은 것 같고 저도 이제 산에서 밥을 주니까 혹시 뭐 다른 장소, 아파트, 네. 주택가, 뭐 산 근처 이런 지역별로 조금 그러니까 장소별로 조금씩 이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게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인지상정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지. 일단은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주택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는 개인적인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저희 인지상정 단체에 계시는 분들에게 들은 결과로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좀 힘드신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면 1000명, 1000세대가 살고 있는 세대라고 치면 내가 1대1로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없고 그 싫어함을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세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캣맘에게 뭐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캣맘이 1대1로 만나는 사람이면 가서 설득을 하겠으나 아, 누가 그 항의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몰래 주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몰래 주시다가 결국엔 어떻게 하시냐면 뭐 그 주민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회의 뭐 대표 같은 게 돼서 동대표. 동대표가 돼서 이제 직접 자기가 나서서 이런 급식소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안건을 내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저희가 아는 분 중에서도 동대표 같은 거에 관심도 없으시다가 이 그렇죠. 인식 네. 개선을 위해 동대표를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식 개선이라고 하면 자기가 밥을 편하게 주기 위한 거죠. 그쵸. 예. 편하게 주고 예. 이제 고양이들 그냥 같이 얼어서 공존할 수 있게 네. 그거 하고 싶으셔서 주민 대표를 자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요.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그 상가예요. 아, 상가나 아니면 그냥 오피스들이 많은 곳에 고양이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정말 힘들죠. 그런데 고양이들이 살긴 살죠. 가끔 나타나긴 네.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숨을 데도 없고, 네. 그리고 대부분 대로가 많다 보니까 로드킬도 많이 당하고, 음. 그리고 주인의식이 없으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다 음. 보니까, 좀 그렇죠. 대부분 경비 아저씨들이 좀 고양이들 찾아보는 경우가 그것도 많고. 장단점이 있죠. 막 평화롭게 살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밤에 민원이 들어가는 일은 또 거의 없더라고요. 주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잠들을 거기서 주무시질 않으셔서 어떤 밤에는 그들의 세상으로 살기가 굉장히 호의적이 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그냥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이 영업하시면서 이렇게 고양이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고, 단점은 그게 꾸준하지 못하다는 거. 상가를 비우게 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분이 떠나시게 되면 그 밥자리는 없어지는 거고.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이 많은 곳은 또 힘들어요. 그런 데는 또 하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층, 예.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 뭐 이런 새로 지은 시설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구내염 제가 궁금한 거 그냥 두서없이 여쭤볼게요. 네. 구내염 아이한테 네네. 걔 시간에 맞춰서 네. 낮에 이제 밥을 주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구내염의 치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팁을 주실 수 있다면. 구내염의 치료라 함은 일단 첫째로는 사실 길고양이는 양치를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습식을 안 먹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뭐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호의에 의해서 습식을 먹게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유전에 의해서 아무리 건식만 먹어도 사람도 그렇듯이 구내염 생기는 애들도 있으니까 약 먹이고 있죠. 구내염 약이 어떤? 일단 병원에서 주는 항생제는 항생제. 너무 독해서 길고양이들이 기가 막히게 하고 먹질 않아요. 예. 근데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필렛으로 해서 목구멍에 넘긴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길고양이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죠. 악순환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맛있는 습식 간식에
뭐 추루도 짜놓고 해서 그 동물약국을 가시면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 액티클라브라고 하는 항생제가 있어요. 그거는 구내염약이라고 하기보다는 광범위 항생제인데 어쨌든 항생제라는 게 염증을 가라앉혀 주려고 하는 약이니까 이제 그거를 넣고 그리고 뭐 많이들 또 아실 텐데 그 영양제 중에 사람 인사돌 같은 효과를 주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영양제 그리고 또 요새는 요거를 대체로 하는 뭐 모듀케어 이런 영양제들이 있는데 이 영양제도 섞어주고 근데 저는 요 두 가지 외에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산균이라서요. 결국에는 사람병도 그렇고 동물의 모든 어쨌든 생명을 가진 동물이 병을 얻게 되는 거는 면역성이 무너지면서 병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유산균은 뭐 똥 잘 싸려고 화장실 잘 가려고 이렇게 주는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유산균의 기본은 면역성 밸런스를 맞춰주는 애니까 저는 꼭 영양제 중에서 유산균까지 이때쯤 줍니다. 되면 본봉님이 혹시 네. 직업이 약사가 아니실까? 이 약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진짜 좀 놀랍기는 하는데. 근데 뭐 밥 진짜 헌신적으로 주시는 분들 보면 이거 섞어주시는 분 정말 많아요. 서로 아마 쿠팡 직구는 특히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이 약은 거의 아이고 쿠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이미 얘기했습니다. 로켓직구 그 상품병을 가시면은요 다 고양이 상품병만 있어요. 아 참고로 이게 사람 영양제인데 쉽게 말해서 천연 인사돌 같은 존재인데 이게 상품병을 들어가면 다 우리 길 고양이를 위해 뭐 구매했어요. 뭐 이런 상품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었던 상품병은 중간에 어떤 분이 다들 고양이를 먹이시나 본데 저는 제가 사 먹고 효과가 있어서 계속 시켜 먹고 있습니다. 사람도 먹는 약이에요. 이렇게 상품병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서 포획을 해가지고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그쵸. 발치한다고 100% 나아지는 병은 아닌데 그나마 낫죠. 예, 뭐 발치부터 뭐 스케일링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예.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약 챙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TNR 할 때 많이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를 좀 그쵸. 부탁드릴 때가 많죠. TNR을 해서 아이가 포획이 되면 그때 같이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급식소 관리하고 겨울에 급식소 관리가 다를 텐데 좀 팁을 주시자면. 아, 매우 다르죠. 일단 여름에는 맞아. 민달팽이 아직 출몰 안 해서 제가 잊고 있었어요. 아까 그 산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 그 산 같은, 뭔가 자연이 많이 어우러진, 그리고 화단 쪽, 그런 쪽에는, 정말, 저는 처음 그 민달팽이라는 것도 고양이 밥 챙겨주면서 알았어요. 뚜껑 없는 달팽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좀 무슨 지렁이가 떼거지로 있나. 지옥이 있다면 여길 것이 아마 하는 느낌으로 막.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버려진 밥자리에 있었던 그릇이 있어가지고 그게 버려졌다기보다는 어느 분이 정말 그 귀신같이 주고 가시는 자리인데 장마철이니까 사료가 완전 죽이 돼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또 짠해. 그래서 그걸 한번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릇을 딱 들었는데 저는 그게 민달팽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니까. 그 왜 낚시밥처럼 무슨 엄청난 애들이 잠깐 임산부나 노약자가 있으면 방송을 예. 네, 여기까지 그냥 묘사를 하지 않을게요. 네. 아마 그 민달팽이 존재들 수십 마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기겁을 했던 것 같아요. 퇴치할 때 그럼 어떻게 하세요? 민달팽이 퇴치용으로. 또 마찬가지로 또 그때 초보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막 검색을 엄청 했죠. 일단 알아봐야지 이러면서 막 봤더니 별의별 방법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약품을 안 쓰자 주의였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했던 방법이 맥주였거든요. 그 맥주의 효모를 민달팽이가 좋아한대요.
근데 그거를 요구르트 병에 담아서 그 왜 한국 요구르트 같은 거 조그만 병 있잖아요. 거기에 담아놓으면 몇 마리 들어가겠어요, 거기 근데. 아니 그러면 애가 들어가서 익사한대. 아, 아우 애라고 네. 표현하면 안 되지. 민달팽이 들어가서 익사를 한대서 익사도 끔찍해 막 이러지만 일단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던 팁이었어요. 그걸 물론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십 마리는 걷어냈습니다. 네. 눈물을 머금 거 걷어냈고요. 그걸 놨죠. 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쵸. 수십 마리가 나타나는 자리에 그 조그만 야구르트 병은 안 되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담겨져서 살아있는 걸 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걸 치우는 것 자체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알아보고 해가지고 저는 뭐 소금도 뿌려보고 말씀해주신 거 되게 많아요. 커피가루 또 무슨 뭐 계피가루 그리고 뭐 소금? 저 소금은 정말 비추고요. 효과 없더라고요, 소금은. 아, 네. 효과도 없고 그걸 직접 보고 나시면 다신 쓰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왜 터져 있어요? 왜? 하느님, 지금 임산부와 노약자는 방송을 들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별로. 뭐 계피가루 글쎄요. 계피가루도 뭐 희석해서 뭐 분무기에 뭐 물을 뿌려봐 뭐 이 별의별 방법 다 해봤는데 자, 결론이요. 결론은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예, 팽이싹. 그쵸. 팽이싹. 하도 그 잔뜩 사놓고 그냥 뜯고 있어가지고 기계적으로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길고양이한테 위해가 가진 않나요? 근데 밥그릇 밑에다가 바로 놓는 게 아니라 그쵸. 밥그릇 근처에 그 화단 같은데 그러니까 그 출몰하는 지역 쪽에 두면 네. 결국에는 그게 유인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쪽으로 더 그 몰리더라고요. 팽이색을 좋아하나 봐요, 애들이. 거기에 또 민달팽이가 좋아하는 그 성분들이 다 들어있대요. 같이. 네, 팽이싹 얘기 잘 들었어요. 혹시 개미나 파리나 여름에는 또 많잖아요? 특히 파리들이 거기다가 알을 낳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개미들은 너무 바글거리고 그 필수템이죠. 아직도 사용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많이 아실 텐데 신기패가 답인 것 같아요. 신기패를 어떻게 그리세요? 그릇 밑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보셨겠지만 다들 신기패를 기피하시는 이유가 애들이 밟고 뭐 핥을까봐 먹을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안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고민을 하다 생각했던 방법이 이거 카페에 많이 여기저기 소개해드려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묘사가 조금 알아듣기가 쉬우실까? 그냥 좀 간단해요. 그릇 밑에다가 신기패를 둘러주는 건데 그래도 걱정되시고 자꾸 그러니까 신기패를 그릇에다 그으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일단 바닥에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고양이들이 밟을 걱정이 없고 그리고 비가 와서 지워질 일도 없고 일단은 신기패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분필같이 생겼어요. 그쵸. 분필같이 신기패가 뭐 생겨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애들 사료용 밥그릇 밑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밥그릇에도 분필을 막 칠해요. 신기패 분필.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적처럼 거기, 그려주는 예.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좀 무게가 있는 밥그릇이어야 되겠죠? 그러고 근데 거기 위에다가 딱 얹어 놓으면은 안 올라와요, 개미가 진짜로. 진짜 한 마리도. 그쵸. 그리고 이게 원래는 뭐 개미나 바퀴벌레용만이진 않기 때문에 다들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붕 있는 급식소를 만드시게 되는데 여름에는 벌레 쫓는 방법이 바닥에서는 그렇고 그래도 파리는 계속 들어오니까 뭐 급식소 벽 안쪽에도 살짝 그어줘요, 저는. 맞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그어주면 홈기파 뿌린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파리가 그래도 난 자신 있어 하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긴 있어. 근데 그렸을 때랑 안 그렸을 때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또 비닐 커튼 같은 거를 해줘서
뭐 그 주변에도 좀 그려준다든지 하면 확실히 그 두 가지만 해줘도 여름에는 걱정은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다시 구워주는 게. 여름에는 제가 갖고 다녔던 물품들이 어떤 거냐면 비닐 장갑, 일회용 비닐 장갑, 흰기패로 손을 쥐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펜사. 그려야 되니까. 네, 그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민달팽이가 오면 맞아요. 저도 나무젓가락 네. 진짜 꼭 하나씩 꽂아놔요. 꼭 갖고 다녀야 돼요. 걷어내야 되니까. 급식소마다 이렇게 하나 꽂아놓고 차마 손으로 만지기는 좀 그래서 그렇다고 죽이고 싶지는 않고 조용히 이제 다른 데로 이소시켜주죠. 예. 그래서 밥그릇 주변에 있는 민달팽이를 다 잡았다 싶으면 좀 시간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좀 떨어진 화단 근처로 다 가봐요. 거기가 민달팽이가 움직이면 거기를 다 또 잡아내죠. 솎아내죠. 예. 일단 급식소가 습하지 않아야 돼. 습하면 벌레, 달팽이가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파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알을 낳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구충제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구충제도 시즌별로 주시면 좋죠. 좋은 생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물약국 가시면 이제 옴니쿠어라고 가루형 구충약이 팔아요. 그렇죠. 이제 알약으로 된 거는 가격도 비쌀 뿐더러 부셔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내가 한 마리만 예뻐하고 챙겨주는 애가 있다면 그 하나를 먹이는 게 어렵지 않겠으나 급식소에 구충제를 두고 가셔야 된다고 하면은 한 번씩 뿌려놓는 거죠. 저도 1년에 2번 정도씩 해주고 있어요. 건식에 아니면 습식에. 이게 구충제를- 습식에다가 해놓으면 거기에 또 생기잖아, 파리가. 그죠? 그리고 누가 언제 와서 그 습식을 다 먹을지.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도 불특정 다수의 고양이들이 급식소에 숨어 먹는 애들 이런 애들까지 먹일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냥 사료에다 해주고 있어요. 대신에 기호성이 떨어지니까 뭐 북어트릿이나 이런 거를 같이 막 부벼놓죠.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장시켜주는 거지. 어차피 고양이는 이제 후각으로 먹는 동물이니까 그러면 그런 자극적인 냄새에 그래도 좀 먹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간식을 남발하지 않아요. 영양제 뿌려주고 오는 날 트릿도 같이 준다든지 뭐 영양제 먹이고 싶은 날 아니면 약을 먹어야 되는 날 습식 사료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하세요? 겨울에는 일단 습식을 주고 있지 않고요. 뭐 주는 순간 얼어버리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애들한테는 사실 더 후하게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뭐 예를 들면 캔이라든지 닭가슴살이나 파우치 같은 거 포장되어 있는 상태를 맨날 데워주시던데. 그쵸. 닭가슴살을. 왜냐면 데워주는 게 또 너무 차가우면 고양이들이 먹지 않더라고요. 못 먹는 거겠죠? 안 먹는 게 아니고. 사료 그릇 밑에다가 핫팩도 넣어주시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료 그릇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밥을 챙기러 갈 때 하는 작업이 이제 밥 가방에 핫팩, 그날에 필요한 핫팩 뭐 15개, 20개를 이제 깐다. 전문용어로 까대기. 그래서 다 개봉을 하고 나면 걔가 열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닭가슴살이나 그리고 캔 말고 파우치를 사이사이에 껴놔요. 그러면 발열이 되면서 걔네도 같이 데워지는 거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겨울에 물그릇이 얼어서 핫팩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그릇 밑에 핫팩을 하나 놓고 그리고 따뜻해진 닭가슴살. 또 밥 주고 있으면 또 애들이 오잖아요? 너 왔니?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러면 거기서 가장 따뜻해진 닭가슴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얘는 습식사를 좋아하는 애면 습식 뭐 파우치나 이런 간식을 주고 이동하고 그리고 겨울집 같은 데도 핫팩 넣어주고 이거 뭐 다들 뭐 많이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설탕을 좀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물이 안 온다고 하셔가지고. 맞아. 그것도 되게 뭐 유명한 이야기라서 뭐 저는 하고 있지 않은 방법인데 설탕이 어느 점을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섞게 되는 과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급식소, 나무 급식소가 아니라 좀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밥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면 핫팩을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설탕 한 숟가락씩 넣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스푼으로 한 스푼씩 넣어본 적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어차피 얼어서 만나는 물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는 점을 낮춰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0도씨에 얼어야 될 게 영하 10도에 얼가는가 이렇게 바꿔주는 건 아니고 정말 미세한 차이니까 그럴 거면 그냥 뜨거운 물을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밖에 엄청 추운 날씨에 뜨거운 물을 붓고 하면 더 빨리 온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또 뜨거운 물을 안 줬던 적도 있어요. 더 빨리 온다고 하니. 그것도 또 과학적인 건데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차피 또 어는 건 똑같아. 그래서 방법은 차라리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애들이 정말 따뜻한 물을 겨울에 엄청 우리 갈고 하니까. 다음 세상에는 터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납시다. 아, 사계절 없는 나라. 예. 근데 터키에 고양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터키. 아, 그래요? 그리스 같은 나라도. 그리스는 그치. 다 환영받죠. 환영받죠. 음. 우리 다음 생에는 우리 이번 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공떡을 공덕 많이 쌓아가지고 터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사 됩시다. 예. 좀 좋은 나라? 따뜻한 나라. 따뜻한 나라. 네. 따뜻한 나라에서 늘 다 똑같지 않아요? 봄, 가을만 되면 늘 우리나라 봄, 가을만 있었으면. 여름 되면, 여름 너무 지긋지긋해. 파리에, 모기에, 막, 벌레에, 막, 민달팽이에, 비, 장마, 뭐, 이런 거에 너무너무 힘든데, 막상, 날씨 또 가을 돼서 우와 좋다 하면 바로 추워지니까 겨울 되고 나면 그래도 여름이 낫긴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이게 사람은 밥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겨울이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아니구나. 애들 생각하면은 여름이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계절별마다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애들이 봄에 발정이 많이 나잖아요. 가을 같을 때. 다 이제 좋은 계절에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봄, 가을에는 밥을 주기엔 좀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완전 TNR의 시기가 되고, 또 고양이 새끼를 맞아요. 낳고 하니까. 또 그 시기가 또 우연 또 지나가지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죠. 가을이 오면 또 발정이 나오고 또 새끼를 뵈는 거예요. 그럼 또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근데 봄은 조금 덜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좀 덜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봄에 새끼를 낳은 애들은 여름이 오니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사망률이 좀 적죠. 근데 가을에 발정이 나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에 이제 애들이 어린 새끼가 되면 이게 진짜 힘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캣맘들이 되게 마음이 바쁘죠.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는구나. 그쵸. 그치, 봄이. 그래서 봄이 제일 좋긴 해요. 겨울에는 정말 핫팩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 물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살리려고 넣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요. 한때 핫팩 공장이 있으면 좋겠다.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어요. 벽에 컨센트가 있어가지고 온열 장판 하나 까줬으면 좋겠다. 그쵸. 생각도 그게 되게 너무 많죠. 좋죠. 그쵸. 진짜 왜 보조 배터리가 되게 초소형으로 어느 날인간 됐으면 하고 바라질 때 있어요. 용량은 되게 커지고 하루 동안 전기장판 되게 꿈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뭐 상상하는 건데, 길고양이 집이 정말 당당하게 햇빛이 많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태양열을, 그쵸. 오케이. 태양열. 그러면 그 태양열을 가지고 그 고양이 집이 밤에 데워지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되면 정말 좋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다 숨겨놔야 되잖아요. 늘 맞아요. 음지에 있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특히 문제가 많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듭니다만, 그 본범님의 그 길고양이 급식소나 아니면 길고양이 겨울집 같은 거 관리하면서 네. 보셨던 뭐 만행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빨간 팬티 사건 있잖아요. 빨리 털어놓으라고. 그거는 진짜
극소수의 분들만 아는 건데. 임산부와 노약자는 방송을 들으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별거라면 별거고, 아니라면 아닌데, 저희 집 급식소, 저희 집이 빌라예요. 그래서 빌라의 주차장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좀 외진 곳이 있고 이러는데, 필로티 주차장이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늘, 출근 전에 밥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밥을 주러 잠옷을 입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급식소 앞에 빨간색 보자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쎄 벌써. 아니 안 쎄했어요. 저는 그냥 거기 늘 뭐가 이렇게 날라오기도 하고 그런 자리라서 만약에 너무 생뚱맞게 있었으면 오히려 긴장을 했을 텐데 늘 뭐가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거의 같이 화단 막 정리하시는 그 옆호 할머님이 좀 늘 뭘 그냥 대충 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또 뭐 보자기를 놓고 갔구나. 이러면서 그냥 진짜 맨손으로 집었어요. 근데 뭐가 아무 긴장감 없이 이건 또 뭘 놓고 가셨어 이러면서 딱 집었는데 진짜 뭉콩 하고 근데 이미 사고가 늦은 거지. 난 들어 올렸죠. 올렸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 무더기에 똥이 사람 똥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똥을 누고 덮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예, 그러니까 제가 집었던 거는 영상 팬티를 두고 간 거죠. 남자 빨간색 드로즈 팬티. 남자 거구나. 나 빨간 팬티라서 여자 건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 딱 사각 그 왜 붙는 타이즈 팬티 있잖아요. 대단하다. 남자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팬티도 남자 거고 똥 양도 남자 거야. 똥양이 남자 거도 어떻게 알아? 있어요. 있어요. 한참 엄청 그냥 많아요? 예, 한무더기가? 한무더기더라고요. 그럼 빤스 없이 안 입고 간 거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도 출근 전에 내려갔던 거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정보가 좁아집니다. 빌라, 버스 정류장, 산 밑에. 궁금하죠. 산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막 가시다가 갑자기 신호가 오고 못 참겠는데 으슥해 보이는 주차장 위치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해결을 하시고 가시지 않았을까. 그분도 되게 난감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막 못 참겠으니까 막 싸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땀 흘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 앞에 고양이 밥은 한가득 있고 그리고 그리고 땀 흘려요? 그게 날씨가 좋을 때였어요. 여름 같은 때였어요. 그리고 진땀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쓰냐면 그 바로 머리 위에 그분을 찍을 수 있는 CCTV 카메라가 있어요, 저희. 어머! 그러니까 바로 우와. 머리 위도 아니고 이렇게 딱 그 모든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그 CCTV가 있어요. 그 주차장에 CCTV가 한 4-5대 정도 있거든요. 좀 넓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분명 동네뿐이었을 텐데 제가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정말 막 온갖 감정이 다 출장 들잖아. 배변은 아니었겠죠. 사실은 고양이 밥을 안 줬더라면 그거 보고 제가 치웠겠어요. 그냥 누구야 이러고 그냥 올라갔겠죠. 그리고 그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치우게끔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딱 급식소 바로 입구였거든요. 싸시는 순간만큼은 행복하셨기를. 누군가 한 명은 행복했었으니까. 반드시. 그 동안은 살 것 같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여기 사람 손을 굉장히 많이 타는 화초들도 있고 머리 위에 CCTV가 있는데 심지어 불도 들어오는 게 바로 보여요. 낮에도. 저건 돌아가는 CCTV가 보이는 CCTV예요. 대박. 엄청 또 땀 흘리면서 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일단 이 손을 집으로 들고 가기도 너무 끔찍해서 동네 공원까지 그 손 들고 갔어요. 똥을 들고 아니 손만? 손에 묻은 걸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근데 이게 집에 들고 가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너무. 아, 그러니까 빨간 팬티를 손에 얹고 가셨다는 거죠? 아니죠. 그건 일단 첫바닥 내려놨는데, 어. 손에 이미 묻었잖아요. 어. 그 인분이 묻었으니까. 이걸 집으로 들고 올라가면, 집에 올라가는 동안에 뭐, 저희 집 뭐 계단이며 헨젤과 그레텔이야.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약간 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할까요? 그래서 들고 근처 그 공원 개수대까지 가가지고 씻고 집에 올라가서 진짜 그래서 장사가 사업이 잘 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 만진다면 3년 안 된 것 같은데. 다 치웠습니다. 제가 그 쓰레받기를 또 공용 쓰레받기로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닐 장갑 뭐 하여튼 전투 모드로 해가지고 장갑 다 끼고 손으로 다 주워 담고. 여기에 키포인트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치우지 그쵸. 않았을. 아까 말씀하셨던 희노애락이 중에 그것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빨간 팬티의 모양이 생각이 나고요. 그 모양들이랑 그 급식소 앞에 그 테러 모습이 되게 생생하게. 옛 남자친구가 빨간 팬티 드로우즈를 입어서 결별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었나 봐요. 지금 재미있다고 하시는 거죠. 웃어드려야 되는 거죠. 빨리 이럴 때 저기 리액션 해주세요. 자, 그 에피소드는 이만큼을 하고. 예. 아이고, CCTV 확인 안 하셨어요? 이제 너무 괘씸해서 할까 싶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게 구청 CCTV였나요? 아니요. 개인? 저희 건물 내 CCTV인데 예. 어떻게 들어와도 사각지대가 없어요, 주차장에.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동네 주민 얼굴이 딱 나오면.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저한테 플러스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그쵸. 근데 지나가다가 저 사람 똥 싼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좋을 것인가 하면 잘 안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매일 고양이 밥도 줘, 맞습니다. 강아지 산책도 해 이러니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 밥 주는 것 때문에 참은 게 더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치우자. 저희가 다시 터키나 그리스 같은 나라에 태어나면 이런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진짜. 잊혀지지 않네요. 급식소 얘기 너무 잘 들었어요. 되게 유익한 얘기도 많았고, 파리, 민달팽이, 개미, 여름에 이제 굉장히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쵸. 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진짜. 돼요, 정말. 저는 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한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최소한의 검색은 좀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정도 노력도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무조건 소용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소용없다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정말 다 해보시지 않고 소용없더라라고 뭐 그냥. 이런 신기패라든지 뭐 이런 아, 것들. 그러니까 신기패 존재를 모르시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상상이 안 가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다 공유해 드립니다. 네, 급식소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네, 허접하지만. 오늘은 아쉽지만 더 듣고 싶어요. 사실은 6, 7년간 지금 급식소 관리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즐거웠던 일, 슬픈 일, 힘든 일 막 다 얘기 듣고 싶은데 일단 급식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